윤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여기에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그 드론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평양에 갔다 온 드론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의 일종인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